제2강 물리량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으로 벡터의 덧셈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2차원 좌표계를 배웠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벡터의 덧셈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겠습니다. 물리량을 스칼라와 벡터로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연산, 덧셈, 곱셈 이런 것들이 다르기, 스칼라의 경우와 벡터의 경우에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먼저 덧셈을 봅니다. 그러면 먼저 스칼라의 덧셈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스칼라의 덧셈 하면 뭐 별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2 더하기 3은 5. 이게 바로 스칼라 덧셈이에요. 이 스칼라의 덧셈은 우리 유치원에서도 배우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사과가 있다고 하면 광주리에 2개가 든 사과하고 3개가 든 사과를 더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2개를 전부 다 한 광주리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자, 그거 가지고 또는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2개하고 3개 하면 5개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벡터의 덧셈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변위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변위라는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위치 벡터를 배워야 됩니다. 위치 벡터는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위치 벡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위치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지 됩니다. 물리량을, 특히 운동과 관계된 물리량을 숫자로 대표하려면 제일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기준계를 정해 놓고서 여기에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까지의 위치 벡터란 바로 내가 정한 기준계의 원점에서 물체까지 그린 벡터, 이것을 위치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기준계를 다르게 정하면, 원점을 다르게 정한다든지 하면은 이 위치 벡터가 기준계마다 전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숫자로 대표하더라도 기준계마다 위치가 다른 숫자로 표현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숫자 자체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일단 한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치 벡터를 정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변이 벡터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변이 벡터는 뭐냐면 물체가 이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해서 처음에는 R이라는 위치 벡터에 있다가 그 다음에 R'이라는 위치 벡터에 로 가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갈 때 그 간 경로가 이렇게 꼬불꼬불 할 수도 있겠죠. 직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변이 벡터는 뭐냐면 R' 빼기 R, 나중에 위치 벡터에서 처음에 위치 벡터를 빼는 것인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직선으로 벡터를 화살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벡터를. 그래서 중간 경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변이 벡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변이 벡터를 이용할 것 같으면 아주 직관적으로 벡터의 덧셈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위치가 있다고 하겠어요. 여기에 세 위치 A, B, C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간 변이 벡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걸 A, B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A, B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간 거예요. 가는 동안에는 꼬불꼬불 가도 좋지만 변이 벡터는 어떻게 그립니까? 똑바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벡터 BC, 그래서 BC 하면 B에서 C까지 간 변이 벡터를 벡터 B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B에서 C까지 그린 변이 벡터가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에서 C까지 그린 변이 벡터를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A, C까지의 벡터는 A에서 C까지 그린 변이 벡터라고 한다면, 변이 벡터라고 하는 건 중간 과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면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AB라는 벡터에다가 BC라는 벡터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AC가 됐죠. 그래서 바로 이 변이 벡터를 이용해서 변이 벡터 AB 더하기 변이 벡터 BC는 변이 벡터 AC와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건 변이 벡터에서만 이렇게 이 덧셈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변이 벡터의 덧셈 법칙은 변위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거 덧셈 법칙 맞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모든 다른 벡터 양들도
이와 같은 덧셈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체에다가 F1이라는 힘을 작용하고 또 F2라는 힘을 작용할 것 같으면 그 물체는 두 힘을 합하는데 그 두 힘을 합한 효과가 바로 F1에다가 F2를 더한 것과 같은데 그 더한 것이 바로 이런 삼각형으로 표현해서 더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이 벡터의 덧셈을 이용해서 모든 벡터들의 덧셈을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들을 우리가 이제 좌표계를 배웠으니까 좌표계에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위치 벡터를 먼저 좌표계에서 표현하면 직각 좌표계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다 직각 좌표계를 그려놓고서 위치 벡터는 P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대각선 모서리는 여기가 이제 점이죠. 여기까지 벡터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R이라고 표현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숫자로 대표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원점에서 여기까지 그렸어요. 이것이 어떤 숫자로 대표될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그 숫자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준계를 그리고 기준계의 축을 정해야지 되죠. 기준계의 축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계를 정했다고 한다면 각 축 방향으로 우리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바로 뭐냐면 X방향의 성분인데 X 좌표에다가 X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하면 어때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Y, Y 햇이죠. Y.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Z, Z 햇이고 요 세 개를 다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위치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직각 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가 X, X에 더하기 Y, Y에 더하기 Z, Z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을 위치 벡터를 직각 좌표계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임의의 벡터 A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임의의 bek터 A를 표현한다면 이 임의의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벡터의 한쪽 끝을 원점에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A 벡터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 X축으로 있는 요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X축 방향의 성분이 되겠죠. 그리고 X축 방향의 성분에다가 XS를 곱한 벡터와 같게 되겠어요. XS이 단위 벡터고 AX는 크기니까 크기에다 단위 벡터를 곱하면 바로 요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Y축 방향의 성분은 바로 AY, Y 햇이 되고 Z축 방향의 성분은 AZ, Z 햇이 되니까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A라는 벡터를 직각좌표계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의 이 좌표와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현한 것을 직각좌표에서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각좌표계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의 좌표 성분 단위 벡터로 표현하는데 위치 벡터를 표현할 때 아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R은 XX에 더하기 YY에 더하기 ZZ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항상 이렇게 길게 쓰려면 힘드니까 요거를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X좌표는 X1, Y좌표는 X2, Z좌표는 X3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1, X1 햇 더하기 X2, X2 햇 더하기 X3, X3 햇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더하기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고 이 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i에다가 1 대입하고 여기 i가 1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i에다가 2 대입하고 그 다음에 i에다가 3 대입한 것들을 다 더하라.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게 되죠. 일반 벡터도 임의의 벡터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A를 처음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A의 X성분의 X에 더하기 A의 Y성분의 Y에 더하기 A의 Z성분의 Z에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X는 1, Y는 2, Z는 3 이렇게 했으니까 A1 X1 햇 더하기 A2 X2 햇 더하기 A3 X3 햇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더하기 기호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XI 햇에 해가지고 i를 1에서 3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직각좌표계를 표현한 두 벡터의 덧셈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C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한 것이라고 한다면 즉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해서 벡터 C가 됐다면 먼저 벡터 C를 직각좌표계로 대표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C1X 더하기 C2X Y에 더하기 C3 Z에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A 벡터하고 B 벡터도 각각 직각좌표계로 대표를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지냐면 자, 단위 벡터별로 더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X 앞에는 이제
묶을 것 같으면 A1 더하기 B1이 되고, Y 햇 앞에는 A2 더하기 B2가 되고, Z 햇 앞에는 A3, B3가 되는데, 우리 뭘 할 수가 있냐면 A 더하기 B가 C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C를 표현한 X 햇의 개수와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X 햇의 개수를 비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C1은 A1, B1, C2는 A2, B2, C3는 A3, B3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우리 CI는 AI 더하기 BI 이렇게 썼습니다. C가 하나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I는 1, 2, 3 여기다 1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2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3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 법칙이 어떻게 성립한다는 걸 알았습니까? 자, 직각좌표계에서 대표를 해봤더니 직각좌표계의 각 성분들은 마치 스칼라 덧셈처럼 더해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가 됐죠. 아까 변이 벡터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더하기를 삼각형법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직각좌표계를 표현해 가지고 우리 이제 해석적으로 이렇게 구했죠. 두 개의 결과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다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A라는 벡터를 그리고 B라는 벡터를 그려 가지고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거 변이 벡터라고 생각한다면 요 C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차원에서만 본다면 A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가 A1이고 이게 X축 성분이고 여기까지가 A2고 Y축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B1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B2가 되겠죠. 그러면 C 벡터의 성분은 바로 뭐가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1인데 C1이 어떻게 됐습니까? A1 더하기 B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C2는 어떻게 됐습니까? A2 더하기 B2 이렇게 됐죠. 우리 직각좌표계로 구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3차원에서 하지 않아서 C1, C2까지만 했는데 3차원에서 그리더라도 이것과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걸,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벡터를 더하면 두 벡터를 더해서 하나의 벡터를 만드는 것을 벡터의 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벡터를 두 개의 벡터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분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 벡터가 있다면 그 한 벡터를 두 벡터를 더해서 만들면 그 더해서 만드는 거는 몇 가지나 방법이 있겠습니까?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를 더해서 하나가 되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벡터를 더해서 하나가 되는 그 두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두 벡터 더하니까 원래 벡터가 됐죠. 또 요것도 어떻습니까? 원래 벡터가 됐죠. 또 요것도 어떻습니까? 원래 벡터가 됐죠. 요 세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한히 많을 것 같습니까? 무한히 많을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벡터를 분해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벡터를 분해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벡터를 분해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리하냐면 직각 성분으로 분해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C라는 벡터가 있다면 여기에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분해하고 Y축에 평행하게 분해해가지고 여기서 이 두 성분이 이렇게 직각이 되게 이렇게 분해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요쪽 각을 세타라고 하면 C의 각 값하고 A하고 B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A는 C 코사인 세타, B는 C 사인 세타 이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덧셈, 뺄셈 이런 것을 풀 때는 이렇게 삼각형의 삼각비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 삼각비에서 간단한 것은 하나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게 직각삼각형을 이제 직각이 되게 성분이 직각으로 되게 분해하는 게 좋은데, 직각삼각형 중에서 각 변의 비를 다 아는 것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뭡니까? 3대 4대 5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 이렇게 아는 거죠. 그리고 한쪽 각이 직각이라고 했을 때 여기 예각, 요건 몇 도가 됩니까? 요거는 37도가 되고 저 위에 있는 건 몇 도가 됩니까? 53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인 37도는, 사인 37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5분의 3이 되죠. 사인 37도는. 이건 0.6.
그 다음에 사인 53도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지요? 이건 0.8. 코사인 37도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니까 0.8. 그 다음에 코사인 53도는 5분의 3이니까 0.6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37도나 53도는 이거는 도에서 반올림한 것이고, 엄밀하게는 어떻게 되냐면 37도가 아니라 36.87도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53도가 아니라 53.13도.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할 일이 있으면 이걸 계산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37도, 53도 이렇게 하면 이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는 대강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 문제 몇 개 풀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겠어요. 자, 그림과 같이 크기가 25m인 위치 벡터가 x축과 210도의 각을 이룬다. 이 위치 벡터의 각축 방향 성분 x와 y를 구하라. 여기 이렇게 기준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25m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x축과 210도를 이뤘어요. 자, 그러면 이거 무엇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요거 풀 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분을 구하는 거죠. 먼저 우리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x 성분도 어때요?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y 성분도 마이너스여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극좌표계의 성분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 뭘 이용하냐면, 여기 x는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세타,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는 25 곱하기 코사인 210도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21.7이 나오고,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세타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12.5m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답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답은 여기서 마이너스 21.7하고 마이너스 12.5가 있는 거 해야 되겠죠? 거기 봤더니 여기 내 D가 바로 마이너스 21.7m, 마이너스 12.5m가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기와 각을 알 것 같으면 x축, y축 성분은 우리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벡터의 덧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벡터 a와 b를 더한 c 벡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벡터냐면 그림에 나와 있는 두 벡터가 되겠어요. 그림에 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a는 크기가 2m고 x축과의 각은 45도다 라고 하겠어요. 자, b는 이렇게 생겼어요. b는 x축하고 얼마를 갖고 있냐면 127도고 그 다음에 길이는 4m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b를 더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변이 벡터의 덧셈을 이용한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크기와 방향을 구하려고 한다면 자로 자세히 그려가지고 딱 맞게 그려가지고 재야지 될 텐데, 그거 어렵겠죠. 사실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해석적인 방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축 성분을 구해가지고 더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A의 X축 성분은 A 코사인 세타, Y축 성분은 A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코사인 45도, 그 다음에 이 사인 45도 해가지고 똑같이 1.41m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X하고 BY도 또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엔 127도니까 코사인 127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인 127도는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C 벡터는 요거 두 개, A에 AX, BX 더하고 AY, BY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CX는 AX 더하기 BX 하니까 마이너스 2.41, 그 다음에 CY는 플러스 4.61인데, 여기서 구한 것에서 그려보니까 이 정도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41, 4.61이고, 여기서 구하는 게 뭐냐면 C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크기를 구하면 CX 제곱 더하기 CY 제곱하면 5.2m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답이 어떤 것입니까? 자, A번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벡터의 덧셈은 어렵지가 않죠.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그림의 두 벡터 A와 B를 더한 벡터 C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X축과 만드는 각을 구하라. 아까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 C가 X축과 만드는 각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한 게 우리 이렇게 C가 그려졌다면 이제 이런 식이라면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CX는 C 코사인 세타, CY는 C 사인 세타니까 여기서부터 탄젠트 세타는 CX분의 CY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CX 구했고 CY 구했으니까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 cx분의 cy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요걸 구할 것 같으면 요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913이니까 그게 바로 117.6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저기서 보니까 117.6도쯤 되면 딱 맞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여기 C번이 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벡터의 덧셈과 뺄셈 또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 다음 세 벡터가 있는데, A라는 벡터는 7x 더하기 4y 빼기 z, B라는 벡터는 2x 빼기 3y 더하기 5z, C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y 마이너스 3z인데, 이때 A 빼기 2b 더하기 3c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축방향 성분 가지고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x 성분은 ax 빼기 2bx 더하기 3cx 이렇게 되죠. 그래서 xy축 성분 다 알고 있으니까 다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dx는 그 다음에 dy는 이렇게 13이 되고, dz는 성분별로 이렇게 계산을 할 것 같으면 마지막에 이 성분을 각각으로 하는 답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13,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네, C가 답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일지 모르는데, 네, 여기에 그림에 그린 세 벡터로 계산한 C-D-2를 두 벡터 A와 B로 표현하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벡터가 잔뜩 그려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bek터가 잔뜩 그려져 있는데, 우리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벡터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C-D-C를 2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그려요? C를 먼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뭘 그리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D를 하라고 그랬죠. 저기는 D하고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저 빨간색은 마이너스 2가 저 왼쪽이니까 요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결과가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한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바로 뭡니까? 끝점인 거. 요게 바로 B가 되죠. 그래서 결과는 뭐가 됐어요? 요 결과는 A는 필요가 없고 요거 B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A와 관계없이 B다. 요 B번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벡터의 덧셈에 관한 문제들 몇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벡터의 곱셈을 공부할 텐데, 벡터의 곱셈에는 우리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 가지를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 다른 것을 벡터 곱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선 스칼라 곱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